안녕하세요. 알파정신분석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우울증의 원인을 에고라는 심리기관의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신이 우울하다거나 우울증에 걸렸다고 표현을 많이들 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자아가 약해진 틈을 타서 우울증이 올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대부분의 우울증의 원인은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우울증을 촉발시킨 현재의 사건은 말 그대로 촉발 요인이지 실제 원인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원인은 대부분 유년기 이전에 이미 경험이 됩니다. 그렇게 기억도 못하는 시절, 어린 시절에 원인이 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실질적인 원인 사건이 지금 현재의 특정 사건과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무의식에선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자아의 가장 취약한 특정 부분에 구멍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취약한 구멍난 부분을 통해서 무의식의 우울한 감정들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 구멍이 크면 클수록 자신의 감정을 걷잡을 수가 없겠죠. 이렇듯 우울한 증상의 원인은 대부분 과거에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자아의 개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아라는 개념은 역시 프로이트가 제안한 개념입니다. 자아는 초자아와 이드 사이에서 그들의 요구를 적절히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화에서 보시면 천사와 악마가 양쪽에서, 주인공 양쪽에서 주인공을 괴롭게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천사는 초자하고 그리고 악마는 이드를 상징하는 것이며, 가운데 위치한 본인이 자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는 외부 환경에 대해서도 적절히 요구를 수용해야 되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욕망도 통제를 해야 되고, 초자아가 명령하는 양심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다중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멘탈이 강하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자아의 강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자아가 강할수록 스트레스 상황에 능숙하게 대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힐링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었는데, 바로 이 힐링이란 게 이 자아의 힐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고갈될 때쯤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들은 자연이 어머니의 품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자아의 에너지를 보충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활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애 최초의 아기를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아기의 자아를 만들어지게 하고 자아 에너지를 보충해 주던 사람은 바로 어머니니까요. 그리고 살면서 겪는 큰 상처들은, 특히 유년기의 상처들은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각인이 되어서 평생 반복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의식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거하지 못하는 이상 막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자아를 튼튼하게 유지시켜서 그 상처들이 의식선으로 올라오는 것을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방어기제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방어기제도 자아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자아가 강하다는 것은 방어기제도 강화된다는 의미겠죠. 방어기제는 이렇게 튼튼한 수비벽이 되어주면서, 그래서 멘탈도 따라서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 우리 삶이 별 문제가 없을 때에는, 즉 자아 에너지가 충분할 때에는 무의식의 억압된 충동과 힘이 충분히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막혀 있겠지만, 일상에서 첫째로 심리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둘째로 체력적으로 지쳐 있을 때, 셋째로 과거의 트라우마와 유사한 경험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또 증상이 악화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거에 상처와 결핍이 많았던 사람이라도 그것이 너무 커서 나를 잡아먹는 수준이 아닌 이상, 우리가 자아의 상태를 잘 보살피고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면
충분히 우울증도 극복하고 각종 심리적인 증상들 그리고 신경증 등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자신에게 잘 맞는 취미 활동을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깊이 공감해 줄 만한 친구를 2명 이상 만들고 명상하고 음악 듣기,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 승화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무의식과 우울증의 근본 원인에 주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자아의 역할을 중심으로 그 우울증의 메커니즘을 설명해 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무의식의 근본적인 우울함이나 신경증의 원인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한 우울증과 신경증은 외부적인 상황을 아무리 개선시키고 의도적으로 본인이 노력을 해도 쉽게 극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다음에 꼭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